나이 듦이 두려운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언니, 행복 윤여사 코치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몸이 가벼웠는데 이제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아이들도 다 커버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뭘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몸보다 먼저 마음이 낡아간다고 느끼죠. 하지만 하버드의 75년간의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니라 마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장. 인생을 75년간 지켜본 사람들. 1938년 하버드 의대에서 아주 특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두 그룹을 선택했어요. 한쪽은 하버드의 유복한 청년들, 다른 한쪽은 보스턴의 가난한 노동자 계층 청년들. 그들을 7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자녀, 직업, 건강, 행복, 웃음, 심지어 그들의 편지까지요. 인생을, 사람을, 세대를 넘어서 지켜봤죠.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다. 사랑하고 연결된 삶, 그리고 감정의 성숙이다. 2장.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력이다. 베일런트 박사는 이 연구를 이끌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꼭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큰 집이 있어도 외롭고 불안한 이들이 많았어요. 반면 젊은 시절 평범하거나 실패했던 사람 중에는 나이 들어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마음이 단단하고 감정이 유연했어요.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도 금방 풀 수 있었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건 변해요. 내가 할 일은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3장. 감정의 유연함이 인생의 내구성을 만든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를 정서적 유연성, emotional flexibility라 불렀습니다. 정서적으로 유연한 사람은 삶의 충격에도 오래 버팁니다. 그들은 일상의 불행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배움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은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이 나를 바닥으로 내던졌지만 덕분에 가족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나는 이제 진짜로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단순히 낙관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신뢰하는 태도, 즉, 내가 지금 겪는 일도 결국은 내 일부다 라는 성숙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늙지 않는 마음의 핵심이에요. 4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하버드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이다. 이건 단순한 낭만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연구 결과 인간관계가 따뜻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기억력이 오래 유지되며 심장 질환 위험이 줄고 평균 수명이 7에서 10년 더 길었습니다. 반대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우울증에 취약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비로소 건강해져요. 이건 의학보다 운동보다 음식보다 강한 인간의 약이에요. 5장. 외로움은 담배보다 해롭다. 하버드 연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보다 위험하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물리적 스트레스예요. 그러니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큼 관계검진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 전화했나요? 누구와 눈을 맞추고 웃었나요? 작은 인사가, 짧은 대화가 당신의 수명을 늘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6장. 유머와 감사.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 오래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웃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그들의 인터뷰를 기록하면서 놀랐어요. 90세가 넘은 참가자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은 삶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였습니다. 유머는 고통을 이기는 지혜다. 자신의 늙음, 실수, 약함마저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감사. 그들은 말했어요. 나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다. 그게 기적이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정신의 안정장치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뇌의 스트레스 회로가 잠시 멈춰요. 감사는 수명을 늘리고 면역을 강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7장. 나는 나를 용서한다. 자기 수용의 힘. 행복한 노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그땐 내가 부족했어 라고 인정하되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고 건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수용, 셀프 어캐셉트이라고 해요. 그건 포기와 달라요. 그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이에요. 8장. 중년의 위기는 성장의 신호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40에서 60대는 인생의 2번째 사춘기입니다. 육체는 느려지고 역할은 바뀌고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죠. 하지만 이때가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해요.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들은 70세 이후에도 활력과 호기심을 유지했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넘기면 인생에 진짜 봄이 온다. 9장. 행복하게 늙는 사람들의 하루 루틴. 이제 2부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하버드 연구가 실증적으로 밝혀낸 행복하게 늙는 사람들의 일상 10가지 루틴이에요. 1. 아침 햇살과 함께 걷기. 매일 20에서 30분 햇살 아래 걷는 사람은 우울감이 40% 낮았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시키고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마음을 맑게 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몸으로 하는 명상이에요. 2. 하루 3번 감사하기. 감사일기를 쓰거나 식사 전에 오늘의 감사 3가지를 떠올리세요. 오늘도 내 몸이 움직였어. 따뜻한 밥을 먹었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어. 감사는 마음의 체온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새 사람과의 연결 유지하기. 친구에게 문자 한 줄,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그 작은 연결이 인생의 면역력이에요. 하버드 연구 참가자 중 관계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으로 낮았습니다. 네. 새로운 것을 배우기.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합니다. 배움은 뇌의 신경망을 새로 만듭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악기, 그림, 글쓰기, 외국어를 배운 사람은 기억력과 감정 회복력이 높았습니다. 5. 봉사하기. 주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하버드 연구의 장수자들 중에는 유난히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어요. 시간이든 기술이든 마음이든. 90세까지 건강하게 산 한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김밥을 싸서 나눴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누군가가 내 김밥을 먹으며 웃는 얼굴을 보면 그게 나를 살려요.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게 우리 마음의 활력을 지켜줘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젊어진다. 6. 자연과 함께하기.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다. 하버드 연구에서 자연과 자주 교감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아침 햇살, 저녁 노을, 바람, 나무 냄새. 이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리적 리듬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신호예요. 자연은 조용하지만 늘 우리를 살리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연 회복 효과, 네이처 리스토레이션 이펙트라 부릅니다. 자연 속에서는 뇌의 긴장 신호가 줄어들고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요. 윤여사 코치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10분, 햇빛 아래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세요. 그게 가장 쉬운 영상입니다. 7. 규칙적인 수면. 잠이 부족하면 마음이 늙는다. 수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 유지와 감정 안정이 탁월했습니다. 반면 잠을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은 감정이 쉽게 요동쳤고 관계 유지 능력도 떨어졌어요. 숙면은 정신의 청소다. 수면 중에는 뇌가 노폐물을 제거하고 감정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난 아침엔 기분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윤여사 코치의 팁 하나. 잠들기 전 30분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 또는 감사일기 한 줄 써보세요. 그게 평화로운 수면의 문을 여는 가장 쉬운 습관이에요. 식습관의 지혜. 적게 먹고 천천히 먹기. 하버드 연구 참가자 중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 습관은 바로 적게 천천히였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몸이 피곤하고 여유롭게 먹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들은 일본 오키나와의 하라하치부 원칙처럼 항상 80%만 먹고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에요. 절제는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윤여사 코치의 실천법. 밥 한 숟가락 줄이고 국물은 절반만. 식사는 TV 없이 조용히. 그게 몸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채워줍니다. 9. 웃음과 노래. 음악은 젊음을 지킨다. 하버드 연구에서 가장 활기찬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집에는 항상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들었고 따라 불렀고 가끔 춤도 췄어요. 음악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젊은 시절의 감정을 다시 불러옵니다. 즉, 음악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감정의 약이에요. 몸이 늙어도 노래하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윤여사 코치가 좋아하는 건 조용한 피아노나 첼로 곡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삶이 조금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10.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 하루를 닫는 사람은 인생을 여는 사람이다. 하버드 연구의 90세 장수자들에게 공통으로 있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잠들기 전 짧게 일기를 쓰거나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 3가지를 떠올렸어요. 그 짧은 성찰이 삶을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바꾸어 줍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았다. 내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노년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제3막 인생의 철학. 마음이 젊은 사람들의 태도. 하버드 연구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깊어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였어요. 몸은 언젠가 늙지만 마음은 스스로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비밀을 하버드 연구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1. 유연성.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안에서 휘어질 수 있다면 괜찮다. 인생의 무게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부러지지 않아요. 이 유연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고집 대신 열린 마음, 판단 대신 이해. 유연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도, 새로운 시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감정의 통합, 행복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은 그대로 느끼고 분노는 말로 풀었고 기쁨은 나눴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몸이 병들고 감정을 흘려보내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세, 자기 수용. 베일런트 박사는 말했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흰머리, 주름, 실수, 후회. 그 모든 걸 거부하지 않고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삶의 의미. 잘 늙는다는 건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하버드 연구가 75년 동안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삶의 질은 하루의 질에 달려 있다. 노년의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하루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습관, 감정, 대화, 웃음. 그 평범한 조각들이 모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90세의 한 연구 참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신문을 읽고 밖으로 나가 이웃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일상이 그를 젊게 했습니다. 나이듦은 내면의 깊이가 자라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든다는 걸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감정이 더 깊고 지혜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들은 젊음을 잃었지만 대신 통찰을 얻었어요.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였죠. 사람의 마음, 관계의 소중함, 시간의 가치. 나이듦은 지혜가 자라는 일이다. 진짜 성숙은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젊을 때 우리는 늘 통제하려 합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예측하고 완벽히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통제를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젠 세상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아. 그저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건 체념이 아니라 지혜의 단계예요. 삶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하버드 연구가 말한 영적 성숙의 핵심이에요. 삶은 싸움이 아니라 춤이다. 11. 노년의 사랑. 사랑은 형태를 바꾸며 계속된다. 하버드 연구자들이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노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젊을 때처럼 뜨겁지 않지만 훨씬 깊고 고요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부부, 매일 커피를 나누는 친구,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다만 더 다정해질 뿐이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사랑의 아름다움이에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자기 수용의 완성. 베일런트 박사는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노년의 평화는 성공한 인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이해한 인생에서 옵니다. 행복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하버드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훈련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매일 행복해지기 위한 작은 습관을 반복했어요. 매일 10분 걷기 하루 3번, 감사하기. 자신에게 다정한 말 건네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하루 1번. 크게 웃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행복은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스스로 젊게 할 수 있다. 하버드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나이가 젊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0대인데 늙은 사람도 있었고 80세인데 청춘처럼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마음의 나이. 마음이 닫히면 40세도 늙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80세도 젊습니다. 젊음은 피부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삶의 끝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하버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가장 많이 한 말은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 관계,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덕분에 내 인생은 괜찮았어요. 이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감사의 완성이에요. 행복 윤여사 코치의 마지막 이야기. 잘 늙는다는 건 결국 잘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버드의 75년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젊어진다. 이건 의학도